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불리는데요.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농사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을 때 미리 곡식을 걷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바라는 데에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추석이 있을까요? 추석이 있다면 북한의 추석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부터 북한의 이상한 추석 문화에 대해 지식 채널 AI 스토리와 함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죠. 북한의 추석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원래 추석은 한반도 북쪽 지역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이 명절로 기리고 있었는데요. 1948년 북한 정권이 한반도 이북 쪽을 강제 점거한 이후 명절 풍습도 점점 변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는데요. 김일성은 추석 같은 민속 명절이 사회주의 생활 양식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1953년부터 북한 정부는 추석 같은 명절을 배격하기 시작했고 1967년 5월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의 봉건 잔재 일수 지시에 따라 국가 명절에서 제외됩니다. 도대체 봉건 잔재와 추석이 어떤 상관이 있길래 이런 지시를 했을까 싶은데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조금 거슬러 1896년으로 가야 합니다. 1896년은 조선의 그레고리력이 도입된 연도인데요. 이후 대한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양력을 채택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양력을 채용한 것과 다르게 민속문화는 그대로 이어져서요. 기존 음력의 명절, 행사들은 민간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풍수가 관련된 명절의 날짜는 음력으로 기리는 전통이 이어진 결과 양력 달력에서 매년 날짜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추석, 설날 외에도 삼진날, 단오 등 여러 민속 문화가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말살 정책으로 음력과 관련된 행사, 축제가 모두 금지당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여러 민속 풍습이 쇠퇴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설날, 추석을 제외한 명절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요. 계몽주의, 미신타파, 봉건잔재 타파 등의 정책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이때 음력 설, 추석을 포함한 음력 문화는 북한 사회에서도 배격당합니다. 그 이유가 북한은 김일성이 곧 태양이고 종교잖아요. 그런데 명절 풍속을 보아하니 조상신, 잡신 등의 신에게 빌거나 하늘을 보며 비는 행위를 하는데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북한 국민들이 본인만을 숭상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민속 풍속은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농업은 토지를 통해 상하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를 많이 가지게 되는 힘이 있는 자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형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고 권력을 잡은 김일성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힘이 강한 인물이 등장하는 걸 원치 않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모두 싹을 잘라야 했겠죠. 그래서인지 김일성은 봉건 잔재를 없앤다는 명목 하에 추석, 단오 등 농사와 관련된 민속 문화를 없애버립니다. 반면 음력 설은 배척하면서도 양력 설은 오히려 민속 명절로서 부각이 되었는데요. 전통 민속 명절 문화를 모두 없애버릴 순 없으니 기존 문화 중 몇 가지를 뽑아서 북한만의 독자적인 풍습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 민속 명절로 만들어서 단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속에서 북한에서는 추석을 비롯한 대다수의 민속 명절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던 추석은 불과 20년도 안 되어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데요. 1980년대에 들어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천리마 잡지에서 북한의 풍속이나 음력과 관련된 민속놀이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들이 대거 실립니다. 이 배경에는 1986년에 김정일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조선의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며 우수한 민족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근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조선민족이 예로부터 행해왔던 전통, 민속명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김정일은 왜 김일성과 반대로 민속명절을 확대하고자 했을까? 19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동독, 소련 등 거대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 시기를 전후로 해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은 무너져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국민들을 결속시킬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했고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속문화를 주요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이런 정치적 계산 하에 1988년부터 북한의 추석은 국가 민속명절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들어서는데요. 고난의 행군은 1994년에서 2000년경까지 북한에서 이어졌던 대기근을 말하는데요. 이때 최소 1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량이 아사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비슷하게 일어났다고 하죠. 이 시기에는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던 소련의 붕괴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무능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 추진의 콜라보로 서서히 새가 기울어가던 북한 경제가 이때 재기불능 수준으로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의 황해남도에서는 주민들이 우리는 리을자로 끝나는 것이 죄다 부족해서 인민들이 굶주리고 살기가 힘들다. 그건 바로 쌀, 물, 불, 뗄, 일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죠. 전국적인 기근과 경제 붕괴로 인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쌓이고 반란의 조짐이 보이자 북한 정부는 더더욱 민속명절과 조선민족의 위대함을 부상시켜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 북한의 추석은요, 우리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처럼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조상들 묘소에 성묘를 가고 이후 운동회,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추석 때 TV를 보면 씨름대회가 열리잖아요. 북한 역시 평양 능라도에서 열리는 전국 민족 씨름 경기가 추석의 단골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차이가 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가 3일이지만 북한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민족 최대 명절이라 하면 보통 설날 아니면 추석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최대 명절은 뭘까? 북한의 명절 체계를 보면요, 크게 민속명절과 사회주의 명절로 구분이 되는데요. 민속명절은 앞서 말했듯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고요. 사회주의 명절은 조선인민군 창건일, 국제노동자절, 태양절, 광명성절 등 사회주의 혹은 북한 지도층과 관련된 명절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대 명절이 뭐냐고 물으면 주로 태양절 혹은 광명성절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태양절은요, 북한 초대 독재자인 김일성의 생일을 뜻합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는데요. 62년에는 4월 15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다가 68년에는 정식 명절 공휴일로, 그리고 72년에는 환갑을 맞이해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노동신문에서는 김일성의 업적, 어록 등에 관한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실린다고 하죠. 이후 97년 김일성의 3년상을 마친 후에는 태양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광명성절은요, 김정일의 생일을 뜻하는데요.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가 2012년에는 광명성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독재자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요, 무의식적으로 북한의 원수를 숭배하고 정치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북한의 지도층을 신적화 대상으로 만들고 비어있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매년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 국민들의 심리적 통합을 유도하고 미디어를 통해 내보내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국민들로부터 국가 이념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하는 거고요. 우리만 하더라도 설날이나 추석 등 매년 공휴일이 언제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날짜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걸 정치적 의도로 이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담으로 또 다른 독재 국가인 짐바브웨에서도 무가베 전 대통령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하죠. 이번 영상에선 북한의 명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1년에는 미국의 강화된 대북 제재와 전염병으로 인해 공식 무역의 규모가 73.4% 급감하면서 김정은은 제2차 고난행군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아직까지도 빈곤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이 독재 체제가 하루빨리 종말을 맞아 북한 주민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식 채널 AI 스토리,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